왜 당신의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사라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40가지 숨겨진 비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해보세요. 10번째 비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흔한 비용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머물러서 각각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지출 샵 1. 브랜드 중독. 당신도 브랜드의 빛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인가요? 주의 깊은 큰 로고가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이너 의류를 입으면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입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용 번호 2. 일회용 의류. 좋은 품질의 제품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망가지는 싼 제품 2개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실수. 싼 것은 비싼 것이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옷을 선택하세요. 귀하의 지갑과 지구가 감사할 것입니다. 비용 번호 3. 시가 및 기타 담배 제품. 흡연은 가장 해로운 지출 습관 중 하나로 돈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구매 한도를 설정할 수 없어 매일 이런 유형의 제품에 많은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이미 담배를 사서 피우는 데 익숙해졌다면 점차적으로 금연 목표를 정하세요. 비용 번호 4. 알코올성 음료. 과도한 음주는 돈을 낭비하는 습관 중 하나이며 그 과정에서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독되어 주변 환경에 폭력을 행사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축하 행사에서는 누구나 술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술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 번호 5. 도박.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백만장자가 카지노와 베팅하우스에서 돈을 탕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부자들은 돈을 사용하는데 매우 꼼꼼합니다. 따라서 우연을 투자 습관으로 간주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카지노는 도박꾼이 아닌 소유주를 부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팅하우스에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빠른 이익을 열망하는 가난하거나 중산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경제를 파괴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용 번호 6. 가공식품. 백만장자의 메뉴와 보통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음식 가격 자체가 아니다.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곡물과 채소를 먹을지 몰라도 슈퍼마켓에서 파는 버거나 감자튀김, 가공식품을 먹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가장 자주 피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 특히 그들은 항상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에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번호 7. 레스토랑에 자주 가는 것.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일반적인 비용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계속 방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그곳의 음식 비용은 대개 매우 높고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에 전혀 가지 않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연인과 특별한 축하를 하거나 생일을 맞아 인생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반복된다면 우리 경제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지역 사람들은 나트륨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어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출 번호 8. 신용카드. 부자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환상을 거듭해서 반박해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출 한도가 큰 것이 매력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재정에는 상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할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달에 걸쳐 구매 금액을 갚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품 자체보다 발생하는 이자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더욱이 신용은 풍요로움에 대한 거짓된 인식을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비용 번호 9. 텔레비전. TV는 많은 사람에게 흔한 비용이지만 종종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케팅을 통해 우리는 집에 좋은 상태의 가전제품이 있더라도 이런 종류의 가전제품을 자주 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매년 대형 TV가 출시되면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동일하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TV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만으로 TV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크기는 커지지만 프로그래밍은 동일하거나 품질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많은 가족이 거실과 모든 침실에 TV를 사는데 각자가 자기 일로 바빠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텔레비전은 경제적인 비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감정적 비용도 수반합니다. 비용 번호 10. 엔터테인먼트 구독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은 팬데믹 이후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대안이 단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물러야 했던 이래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한 사람이 5에서 10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비용 지출입니다. 전통적인 TV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모든 것을 즐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고 다른 상품은 취소하세요. 사실, 서비스를 해지하고 매달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갑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집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기가 오래되었거나 약간 낡아 보이더라도요. 그들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먼저 이 비용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한지 계산한 다음 좋은 기능이 있고 가격이 좋은 품목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구입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델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휴대전화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젊은이와 성인들에게 매우 흔해졌습니다. 이들은 매년 새로운 휴대전화를 기대하며 오래된 휴대전화는 버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또 다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전화요금에 지불하는 높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집 등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상당한 효용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바일 데이터가 매일 매우 유용하므로 GPS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취소할지 아니면 같은 회사의 더 저렴한 상품을 찾거나 다른 회사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재 프로모션을 이용할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이메일로 받는 할인 혜택은 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야 했고 거기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등장한 이후로 회사는 더 이상 우리가 실제 매장에 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받은 편지함에 눈길을 끄는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무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무수히 많은 상품이 도착하는 상황에 굴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잡지나 신문에 회원비를 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구독은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뉴스 포털이 독점 기사라고 광고하는 콘텐츠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은 만약 당신이 일반적으로 뉴스를 좋아한다면 먼저 국내 및 국제 미디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검색 결과를 통해 멤버십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끝없는 무료 리소스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가정은 종종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최신 유행의 장난감을 사주어 방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이론상으로는 아주 무해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심 없이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서가 쌓이면 많은 부모가 이 비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이는 결국 가계 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사주면 항상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 하므로 결국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일 프로모션 때문에 고객들의 취향이 바뀌고 유행하는 캐릭터나 시리즈를 고려하게 되어 그들이 수백 가지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배달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비용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든 많은 사람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짧은 산책을 하는 건강한 습관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산책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계 지출을 피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장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작은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밖으로 나가서 걷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의 사건을 감상할 수 있고 이는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비용으로는 헤어컷, 왁싱, 염색, 매니큐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를 너무 자주 방문하지만 이것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비용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업소에서 외모를 새롭게 하여 최신 유행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월급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주 방문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용 번호 18. 미용 액세서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 제품은 주머니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머리와 피부 관련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머니가 쪼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많은 액세서리나 미용 제품은 실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 것은 사기이거나 심지어 건강상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번호 19. 체육관 멤버십. 많은 사람들이 신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지만 막 시작했을 때 다양한 멤버십을 구매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습득은 이미 신체를 훈련 루틴에 적응시키고 오랫동안 다양한 스포츠를 해온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멤버십 비용을 내는 것은 매우 나쁜 거래입니다. 참석이 부족하면 멤버십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헬스장 멤버십의 이점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몇 달 동안 운동을 해왔어야 하며 그 스포츠를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지만 그 전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샵 2형. 해외에서 전자제품 구입하기.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시장에서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구매할 경우 가전제품이 세관을 통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관은 현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당 국가에 수입되는 제품을 규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 프로모션에서는 배송비가 종종 고려되지 않아 제품 가치가 높아져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번호 21. 유료 신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내지 않고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료 대체 서비스가 더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르게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서비스에든 가볍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유료 기능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무료 버전으로도 그 기능에서 얻는 이점에 충분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번호 22. 연장된 보증. 새로운 장비를 구매할 때 연장된 보증을 제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구매할 때 구매한 제품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결국에는 집행하기 어렵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보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문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제조사의 보증은 충분하고도 남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확실한 손실로 판명됩니다. 비용번호 23. 대규모 파티 이벤트. 하류층과 중류층은 끊임없이 파티를 여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축하 행사를 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결혼식, 15세 생일 축하 등 전통적인 축하 행사에 많은 돈을 쓰는 데 익숙해져서 종종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파티를 열어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점은 많은 가족들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며칠 동안만 지속되는 축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거액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재정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비용번호 24. 운송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택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터카를 빌리는 등 개인 교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개인의 경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안은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인데 이는 신체적 자극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가격이 저렴하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특별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번호 25. 비싼 지역에 집을 사는 것,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투자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구매와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도시 중심부에 집을 사면 공공요금과 세금이 더 많이 들고 다양한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유한 사람 중에는 자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곳에서는 도시의 사치스러움보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용번호 26.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 중 하나는 전문 의사의 승인 없이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친구나 가족의 추천으로 약물이나 천연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약물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각 환자의 내부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약물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전문 의사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른 종류의 약을 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뿐입니다. 기분이 나아지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을 복용한 뒤 합병증이 증가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 수집품은 많은 돈이 필요한 구매 유형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습관이 있으며 특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신제품을 손에 넣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취향을 갖는 것은 괜찮고 그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물건을 사게 되어 통제력을 잃어 컬렉션이 만들어질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관련 제품에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 빈번한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박관념은 개인의 재정에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항상 이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지출로 인해 몇 번이나 피해를 입었는가? 당신은 특정 제품을 사려고 쇼핑몰에 갔는데 도착해서 2개를 사면 3개를 주는 엄청난 할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10짜리 물건을 살 계획이었다면 이제 $20를 내면 동일한 물건 3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싼 거래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품이 하나만 필요할 때 발생하므로 추가 품목을 얻는 대신 원하거나 필요한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양의 물건이 언제 필요한지 아는 것은 지갑에서 많은 돈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제품에 돈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완전히 합법적으로 음악과 팟캐스트를 청취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 없이도 노래를 재생하거나 광고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추가 혜택을 얻기 위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지출은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이 되지만 분석이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연결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큰 의미가 없는 혜택입니다. 게다가 광고 없이 웹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브라우저가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 웹을 탐색하는 동안 광고가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구독이 얼마나 유익한지 고려하고 정보에 입각한 반성을 바탕으로 구독을 이용할지 아니면 정기 지출에서 제외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고품질 강좌가 온라인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를 수강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글 액티버와 같은 플랫폼은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 더 큰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거주 국가의 교육 플랫폼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귀하 지역 대학에서 오픈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 $1도 내지 않고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먼지만 쌓이는 용도로만 쓰이는 가전제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목록을 만들면 결국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불필요한 가전제품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품에 돈을 쓰기 전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유용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구매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번호 32.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은 어린이와 가족 모두에게 인기 있는 오락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비디오 게임 자체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개발사들은 콘솔용 신규 게임을 출시하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게임 내에서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매하려면 많은 양의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구매에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데 사용될 수 있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비용 번호 33. 과도한 전기 소비. 전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유형의 비용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음이 없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의 존재에 익숙해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요금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중 어떤 요소가 활동에 필수적인지 파악하세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전구를 켜두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켜두는 것은 돈을 낭비하고 환경을 해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지출에 대해 더 의식할수록 우리는 경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벌금은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지만 모두 같은 결과, 즉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전에 서명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교통 규정을 위반하거나 해당 지역의 시행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예방 가능한 벌금으로 인해 우리의 돈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우리나라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지출 번호 35. 휴일 쇼핑. 매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일이나 특정 날짜를 위한 구매 약속을 해야 하며 그 약속의 주제는 1년 내내 달라집니다. 무엇이든 소비주의는 우리를 항상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는 지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축하 행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하 행사의 목적은 어떤 행사의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매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 번호 36. 기간 한정 특가. 오프라인 및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판매 전략 중 하나는 고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현재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은 혜택을 다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로세일즈에서 손실 회피 편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손실을 싫어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세일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시에는 살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셈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은 이 제품이 필요 없어요 라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러한 유형의 구매는 정당하지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번호 37. 질투로 인한 욕망. 이 옷이 먼저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는 나쁜 습관이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건을 엄청나게 소비하게 되는데
이는 감정 통제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웃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사왔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의 취향과 구매 욕구는 당신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이웃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질투하지 마세요. 단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정을 개선하고 빚을 지는 일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세요. 비용 번호 38. 고가 시계. 값비싼 시계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당연한 결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감탄을 자아내는 브랜드 제품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시계는 저렴한 시계와 같은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시계에 투자한 과도한 비용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 미리 설정된 시계를 이용하면 알람을 예약할 수 있고 날씨 등 다양한 기능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가의 시계는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 번호 39. 보석과 장신구. 보석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유형의 비용입니다. 이러한 가젯이 풍기는 사치스러움은 많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그러한 가젯을 살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석들 중 다수는 착용자를 며칠 동안만 만족시켜줄 뿐인 사소한 물건이며 범죄자들의 주의를 끌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귀중한 보석을 착용한 사람을 곧바로 공격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지출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지출은 여러분의 돈을 소모하고 원치 않는 추종자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출 번호 40. 고급차. 꿈인가? 재정적 악몽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인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수년간 원해왔거나 고급차가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고급차를 구매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비싼 차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초기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유지관리, 보험, 그리고 주요비도 들어요. 게다가 고급차는 도둑이나 다른 문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런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살고 싶은가요? 화려함과 지위에 유혹당하지 말고 똑똑해지세요. 귀하의 실제 요구사항을 분석하세요. 자동차를 무엇에 사용하시나요? 스포츠카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옵션을 조사해보세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도 계산하세요. 고급차가 당신의 재정 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40가지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도 이런 것에 빠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개인 금융 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는 화면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제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을 활성화해주세요. 저는 거의 매일 여러 언어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성장 습관 영상에서 만나요.